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4년도 2학기 명지고 2학년 중간고사 분석 및 2학기 기말고사 준비계획에 대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고등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사용하고 있는 김대우 영어강사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명지고 2학년 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총평 2학기 시험지 문항이 이제 어떻게 나는지 시험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시험지 문항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은 명지고 시험의 특징이 어떻게 되고 그럼 우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 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 난이도를 5단계에서 중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1학기 기말고사 비교해서 그렇죠? 1학기 기말고사는 굉장하게 난해하게 나왔죠. 82점 수준이 이제 1등급 컷이었잖아요. 근데 그 1학기 기말고사 비교해서 선택지 지문량이 이제 대폭 감소했어요.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하락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1학기 기말 대비 이번에 평균 점수가 약 7에서 11점 정도로 상승, 감히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평균이 최소 7점에서 11점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서술형의 6문제 대부분이 단답형 서술형으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학교 서술형에서 암기 문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서술형에서는 단순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6문제 중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부분에서. 이번 시험의 특징, 이 50분에 듣기까지 진행되면 40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34문항을 풀어야 되니 고2 모고 75점 미만의 학생은 시간 압박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등영어의 사실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고2 모고가 85점이 나와야 돼요. 이 독해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고 2학년의 영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추론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선택지 지문들이 전부 다 응용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독해와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데 이 점수가 안 났다라는 부분은 그쵸? 이런 학생들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영어력을 갖춰야 돼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 모고 80점은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포인트인데 추론 문제의 유형과 개수가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이죠. 이 추론 문제가 오히려 대폭 증가했어요. 단순한 표면적 사고가 아닌 지문을 통한 사고력 깊이를 묻는 문제가 대다수로 이루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유형은 본문의 요약문을 보기의 단어로 채워넣는 유형의 문제가 명지고 2학년 영어시험 서술형 유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요약문으로 나오고 그 요약문의 빈칸을 뚫는 거예요. 그 빈칸을 여러분이 채우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서술형이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의 편중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법 문제 객관식에서 몇 문제 나온지 아세요?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낸 거예요. 그쵸? 어법 문제 하나 나오고 순서 삽입 문제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객관식이 전부 다 어디로 쏠렸다? 추론 문제로 쏠렸다라는 부분이죠. 추론 문제는 그쵸? 듣기랑 복화 제외하면 객관식 문항의 거의 약 50%, 23.3점을 차지했어요. 50점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고 80점 미만의 학생들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강사 한번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점에서 97점 사이로 예상합니다. 이 시험지 난이도와 명지고 학생들의 실력, 최상위권 학생들 실력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93점에서 97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이 중간고사가 이번에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대폭 상승할 거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마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생각돼요. 그쵸? 그 최상위권 친구들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이번에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 항상 뛰어난 학생들은 어디서 두드러지죠?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 그랬을 때, 그쵸? 점수가 떨어지는 학생이 정말 실력 있는 학생이에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어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 전부 내용을 읽어서 맥락에 맞는 단어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방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추론 문제의 유형이 다양화. 그쵸? 이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을 읽고서 답할 수 없는 것 고르시오. 미추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읽은 후 독자의 반응을, 그쵸? 즉 표면적 이해도로 접근하면 고득점 나오기 힘듭니다. 즉 맥락적 의미까지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객관식 문장 이 부분을 보았을 때 교과서 비중이 여전히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법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 순서 0문제. 즉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명지고 2학년 영어 시험은 뭐다?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린 어법 문제 그렇게 중요시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 어법 문제 한 문제 냈을 뿐이야 라는 부분이고 추론 문제, 그쵸? 우리는 독해, 추론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학교야 라는 부분을, 그쵸? 알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명지고 2학년 시험지 분석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능률김 1과 3과, 그쵸? 모의고사 24년도 9월 모고 21번부터 34번까지 실용문 빼고, 네. 그리고 37번, 39번. 그리고 23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 31, 32, 33, 37, 39, 41에서 42. 이렇게 모의고사가 지문이 총 20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이 모고 지문도 사실 범위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쵸? 모 학교는, 그쵸? 모고를 지금 80개 또는 100개 내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거와 비했을 땐 굉장히 적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규제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만 보았을 때 공부해야 할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이 좀 까다로워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듣기는 24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단어는 EBS 모카 1800, 데이 31에서 45. 문제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문제 비중을 설명하냐면 이 문제 비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공부 비중을 보는데 참고하라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교과서가 10% 미만이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예를 들면 70%다. 그럼 당연히 모고의 비중을 둬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 계산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들 교과서 비중이 가장 커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쵸? 보통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교과서보다는 모고나 부교재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라는 부분이죠. 모고 36.3점, 듣기 10.4, 복화 15.0.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이 듣기와 복화 비중이 46%였어요. 근데 25%로 줄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어디로 갔다? 추론 문제로 다 그 문제가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비중이 다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술형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나냐면 듣기가 4점, 24점 만점에서 교과서 10점, 모의고사 10점. 그래서 동등하게 나왔어요. 교과서, 모의고사, 얘는 듣기. 듣기는 이제 디테이션, 요약문을 이제 디테이션 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객관식 76점 문항별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24점을 제한. 듣기 10.4점, 복화 15.6점. 그러니까 듣기랑 복화만 지금 25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추론 문제, 여기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객관식에서 25점 빼면 50점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약 50%를 차지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저 솔직히 이런 학교 처음 봤어요. 추론 문제가 이렇게 많이 비중이 있는 학교. 그리고 지금 보면 뭐죠? 어법 2.5점이라는 거죠. 어법 문제 하나 나오고, 그쵸? 순서 문제, 삽입 문제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대입 파악은 이제 주제나 어떤 제목을 묻는 문제예요. 11.2점. 됐나요? 네. 그럼 한번 특징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듣기와 복화 단어가 약 26점 정도 차지한다. 두 번째는 객관식 문제 유형이 대부분 추론 문제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추론 문제가. 어법 문제는 한 문제 출제된다 라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어법을 그다지 중요시 안 해. 하지만 독해 능력과 추론 능력을 훨씬 더 중요시해 라는 부분입니다. 순서 0문제 나오고 서답형은 요약문의 빈칸 채우기가 대다수. 그러니까 요약문으로 만들고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는 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 듣기 문제의 이제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명지고 듣기 문제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디테이션 훈련 및 세세한 내용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법이 중요시 되기보단 첫 번째로 포인트가 추론, 맥락적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독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교과서가 되게 중요시한 학교다라는 부분입니다.
듣기 단어 시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듣기 문제 나온 거거든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객관식 4번 디저트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듣기 지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시나마롤은 뭐 했을 것이다? 기원했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 17세기에. 그리고 믿어져진대요. 스웨덴 향신료가 도착하는 걸 시작했다고 스웨덴에서 뭐를 통해서? 무역로를 통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시나마롤이죠. 어떻게 나왔죠? 시나마롤은 무역 경로를 통해서 스웨덴에 도착하였다가 아니라 시나몬 롤이 아니라 시나몬 향신료라는 거죠. 스파이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시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가 지금 보면은 이 trial 자체가 이제 try 이제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시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재판이 중단되었다라는 부분이죠. 뭐 한 이후에 위협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에 대해서 어떤 그쵸 진술자 법원에서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해석으로 봤을 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서스펜드 자체가 여기서는 중단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중단되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죠? 매달다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서스펜드가 매달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스 자체가 SUV예요. 그쵸? 밑에 이 펜드가 이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스펜드가 매달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맥락적으로 중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중단되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틀린 거고 2번도 똑같습니다. 이 회사는 계획합니다. 뭐 하는 걸? 발매하는 걸. 그 새로운 어떤 제품을 다음 달에. 여기다 원래 릴리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풀어주다라고 해서 죄수를 석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릴리즈는 새로운 어떤 앨범 제품을 소개하다, 발매하다라는 뜻으로 나왔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추론 능력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두어야 할 부분이 추론 문제 유형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이죠. 다양하게 나와요. 그 유형도. 저도 이제까지 수많은 내신을 담당하면서 고등영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추론 문제 유형이 다양했던 학교는 명지고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는지. 첫 번째로 지금 요약문의 형태로 나온 다음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여기 지금 보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객관식 19번. A는 다음 글을 읽은 학생의 노트 필기이다. 다음 빈칸 중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단어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객관식 19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원래 본문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 지금 1가 본문 내용이죠. 그 기념품 관련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트 필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약을 했다라는 거야, 학생이.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를 고르라는 부분이에요.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하래요. 조성하는 것, 형성하는 것, 뭐를 의미는 어떤 관계를 뭐 하는 동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 가장 가치 있고 오래가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건 form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건 endur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연결들은 뭐를 만든대요? 지속하는 어떤 메모리를 만들고 확장한대요. 뭐를 넘어서? 그 여행을 넘어서. 그러니까 extend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처음에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좀 해봐야 돼요.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아서는 그래서 설명한데 이것을 개인적인 스토리로 어떻게 그들이 친구가 되었는지 누가 나이든 어떤 커플과 그쵸 재팬에서 나타내면서 어떻게 우연한 만남이 이끌었는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떤 우정을 그래서 우연한 만남 그 인카운터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뭐죠? 5번이죠. 그래서 답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두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즉 한번 보면 객관식 21번 다음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 추론한 것을 그쵸? 또 똑같이 본문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그쵸? 3가 내용이네요. 이건 통계치 관련된 네. 이 객관식 21번을 가지고서 다음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 추론한 것을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은 문장이요. 해석 다 해봐야 돼요. 근데 해석을 해봤을 때 그 광고 뭐에 대한 액체 얼굴용 어떤 비누에 대한 이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여기서 should는 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일 것이다? 좋은 품질이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얘는 그쵸 통과를 했잖아요. 어떤 그 기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거짓으로 입증되었다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고 2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정이 뭐 했을 때 광고를 읽었을 때 그녀는 관가했다. 뭐를 관가했다? 그쵸? 술을. 근데 어떤 수?
포함돼 그 샘플에. 이 수를 사람들의 숫자가 5명인 걸 몰랐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지금 간과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판단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이죠? if 민정 had read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즉 읽었었더라면 작은 글자를 밑에서 그럼 그녀는 발견했을 텐데 샘플은 5명만 포함되었다라는 거. 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뭐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가정했을 때 시제를 과거 완료 써서 얘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반대되는 상황 가정한 거예요. 그건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과거 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플이 5명이 포함했다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이 부분까지 추론해서 2번이 맞았다라는 부분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표면적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글의 내용까지 그 내용의 맥락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런 사고력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객관식 2번도 같은 유형이에요. 그렇죠? 지문을 읽고서 글의 내용 바탕으로 잘못 추론한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맥락성 추론. 얘는 사실 모고의 21번이 보통 이렇게 나오죠. 밑줄 친 부분이 이제 맥락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전문성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은 전문성을 보여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their brain dump가 뭐냐면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their brain dump예요.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채워져진다, 쓰레기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내포적이고 직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를 고를 수 있다? 그쵸? 1번, 2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직관은 방해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뭐하는 어떤 숙달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직관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잖아요. 숙달을 그쵸? 발달시키는데. 두 번째, 그들이 일일이 다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논리적인 정도로 의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죠. 이렇게 골라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상당히 다 읽어보고 사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독해력이 느린 친구들, 즉 모고 80점 미만의 학생들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50점 미만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내용을 읽고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다음 글을 읽은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모고 지문이었어요. 이거는 여기 한번 A번 해석해 볼게요. 그 초기의 어떤 인류들은 어두운 스킨을 가졌을 것이래요.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열대 지방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용 자체가 어떤 검정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 광선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는 맞았고 이런 어떤 변화들, 신체적인 어떤 변화들 초기의 인류에 얘네들은 기여하지 않았다. 거의 뭐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들의 능력, 퍼져나가는.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는 내용 자체가 직립보행이 가능해지고 그렇죠? 사냥을 해가지고 식단이 확장했기 때문에 즉 하나만 예를 들면 직립보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더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B는 틀렸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많이 틀렸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항상 본문의 근거에서 추론을 해봐야 돼요. 이 수직 보행의 어떤 발달은 구체적으로 향상시켰대요. 그들의 어떤 사냥 스킬을. 근데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 보았을 때 여기서는 수직 직립보행의 발달이 아니라 도구 사용의 발달이 결론적으로 뭐 했다? 그쵸? 그들의 어떤 헌팅 능력을 향상시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틀렸고 초기의 인류는 사냥을 했을 때 그들은 포기했다. 뭐를? 그들의 채식의 식단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사냥을 시작했을 때 육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지 억측해서 과대 그쵸 해석해서 채식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번은 잘못된 추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답형 문제 유형 그쵸? 서답형 유형 이제 어떻게 나오면 서술형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본문 내용이 주어지고 요약문으로 나와요. 근데 그 요약문이 어찌됐든 간에 보통 빈칸이 주어지고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형태가 명지고 2학년의 영어 서술형 문제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교과서 3과 주관식 3번. 이 A, B는 교과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뺐습니다. 그쵸? 여기 한번 보면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 모두가 이제 최빈값이잖아요. 그 가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내는 가치는 드러낼 수 있대요. 가장 빈칸한 가치들을 데이터 세트에서. 그죠? 가장 빈번한 거잖아요. 빈번한 거 찾으면 카몬 쓰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번 보면, 그쵸? 주어진 시나리오 B에서 이 평균 집값은 25,000달러래요. 그쵸?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대요? 빈칸할 수 있대요. 여기서 아웃라이어 자체가 뭐냐면 평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놓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보통 여기 중간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 하나만 굉장히 가치가 크거나 가치가 작은 것들. 이런 걸 여기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의 존재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을 오히려 기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만할 수 있는 디셉티브. 그쵸? 그리고 C번 같은 경우는 그쵸? 여기도 얘기했듯이 프로퍼티가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부동산이겠죠? 100만 달러의 그 부동산 그쵸? 아웃라이어래요. 얘도 평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얘는 뭐합니까? 여기서 스퀘어 자체가 이제 왜곡하다 이런 뜻이야. 평균을 위로 왜곡한대요. 결과를 내면서 가치를. 전형적인 가격을 뛰어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exceed 쓰면 되는데 선행사가 지금 뭐죠? value니까 단수니까 여기 또 현재잖아요. 3인칭 단수가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 exceeds s까지 붙여야 되죠. 이런 어법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트 자체가 이제 부풀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부풀려져진 지금 이상한 어떤 한 놈 때문에 평균이 지금 과대하게 부풀려진 거잖아요. 그 과대하게 부풀려진 평균은 이끌 것이 되어 그쵸? 잠재적인 어떤 구매자 또는 그쵸? 이 전문가들, 시장의 전문가들이 잘못 인지하도록 일반적인 어떤 가격 수준을 더 높게 실제로 그런 것보다. 그래서 왜곡한대요. 시장의 어떤 평가를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준대요. 구매 결정에. 어떻게? 안 좋게. 안 좋게 뭐가 있죠? adverse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지금 distorting, influencing 분사란 말이에요. 분사 준동사입니다. 본질이 동사기 때문에 뭐를 붙인다? li를 붙인다. 그래서 adversely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주관식 4번 또 어떻게 나왔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번 명제고 그쵸?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 서술형이 본문이 주어지고 그 본문을 토대로서 요약문 형태가 주어져요. 그 부분을 추론해서 쓰라라는 부분이에요. 주어진 4번 글 B는 승진에 실패한 친구에게 쓴 위로 편지의 일부이다. 글 A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그 외의 단어를 추가해서 빈칸을 완성하시오. 그쵸? 총 4단어고 2점. 이거는 이제 2점이라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내용 자체가 과정이 공정하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이것을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과정이 공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거를 그 시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만드신 문장이에요. 나는 이해한다. 너가 지금 실망했다고. 뭐에 대해서 어떤 승진에 대해서. 이것은 아플 것이래요. 왜? 너의 여러분들의 어떤 당신이 했던 그런 열심히 한 일이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래요. 이 순간은 정의하지 않는데요. 너의 어떤 능력을 또는 잠재력을. 근데 때때로는 뭐 한대요? 때때로는 그쵸? 뭐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요. 뭐 한 것처럼 계획된 것처럼 뭐 이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시작하기 의심하는 거 너 스스로를 뭐 했을 때? 과정이 공정했을 때. 왜냐하면 과정이 공정하면 여기 지금 대여스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럼 대여스 다음에 지금 뭐가 나야 되죠? 여기 is 다음에 명사가 나야 되죠. 근데 여기 명사 뭐밖에 없어요? nothing밖에 없잖아요. 네? nothing을 쓰고 there's nothing. 그 다음에 thing 다음에 형용사가 보통 나와요. nothing external. 외부적인 무언가가 없다. 뭐 할? 탓할.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there's nothing external to blame.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관식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유형이 어떻게 나왔다? 그쵸? 본문 내용 A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빈칸 A, B, C를 채우시오. 각 한 단어. 그쵸? 그러니까 4.5점이니까 하나당 1.5점이겠네요. 여기 지금 보면 요약문 완성.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게 이 A, B, C라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을 본문에서 찾았으래요. 근데 내용을 좀 읽어봐야겠죠? 메모리가 빈칸하게 잘 스토어 된다면 또는 오래된다면 메모리가 오래된다면 그러니까 덜 잘
그러니까 레스가 들어가겠죠. 이 A를 또 어디서 찾아야 된다? 여기 레스 보이시죠? 여기서 또 찾아서 대입해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더 뭐 할 것 같다? 더 결합할 것 같다. 새로운 정보. 그렇죠? 그래서 new 정도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영향을 주는 뭐에? 목격적인 어떤 인식에.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 2학기, 그쵸? 중간고사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명지고에 다니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잖아요. 변별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 기말고사가 진검승부가 또 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학교 시험의 객관식 유형,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빈칸이랑 단어 빼고 50%가 추론 문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방향 어떻게 된다? 단순한 표면적 사고, 그쵸?가 아니라 맥락을 보고 지문의 함축적 의미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기본적인 독해력은 당연한 거고. 일단 중위권 학생들은 객관식 다수를 차지하는 이 추론 문제가 점수 확보의 관건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점수를 놓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지나친 해석을 지양하고 스탠다드하게 항상 표준적이게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오버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명 다 A라는 학생도 1등급이 나오고 뭐가 B라는 학생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신은 A 학생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A라는 학생은 예를 들면 지문을 볼 때 굉장히 꼼꼼하고 다각도로 생각하는 학생인 경우에 반면에 똑같이 B 학생도 영어력도 뛰어나고 이 맥락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빠른데 좀 디테일하게 못 보고 좀 그냥 덤벙대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 B 학생은 명지고 2학년 영어 내신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이 영어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랑 이 내신 준비랑은 좀 준비의 접근 방법이 달리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객관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객관식 50%가 전부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50점 중에서 23.3점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2번, 추론 문제의 증가, 즉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난 반응을, 그리고 밑줄 친 의미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요구하는 부분은 뭐다? 맥락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전히 교과서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교과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다라고 시험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네. 서술형 보도록 할게요. 이번 서술형은 굉장히 난이도가 사실 쉬운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술형에 작문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 6문제 중 한 문제가, 그쵸?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나왔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5문제는 대부분은 본문 내용을 영작해서 요약문으로 만드는 유형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즉 단순 암기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어떻게 된다? 지문의 단순한 암기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응용력과 영작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명지고 시험에 대해서 시험지 분석, 특징이랑 문항별 유형,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접근적인 부분까지도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듣고서 내가 준비 방향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으면서 본인 자신을 믿으면서 사랑하면서 한번 즐겁게 또 내신 대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호 영어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